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인한 여성 김수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 아팠던 시간들, 동서 최영경의 신랄한 말에 상처받은 순간들, 그리고 동서의 아이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벌어진 극적인 가족 드라마를 만나보실 거예요. 깊은 상처에서부터 멋진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님의 도움으로 행복을 되찾아가는 여정까지,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가족의 사랑, 용서,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에 대한 감동과 교훈을 전해줄 거예요. 자,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40대에 접어들어 늦게 아이를 낳고 요즘 회사 다니랴, 아이 키우랴 정신없이 살고 있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자식이라는 말, 요즘 그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어요.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누구보다 저에게 비참함과 고통을 안겨준 사람도 있었고요.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정도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해요. 더 이상 지난 과거에 얽매여 가슴 졸이며 지내고 싶지 않기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보통의 평범한 엄마가 되는 일이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처음엔 차마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직장에 다니며 일을 했고 연애도 했고 남들처럼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일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일을 마무리했죠. 나름대로 그 능력도 인정을 받는 편이었어요. 그런 제 자신에게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요. 결혼 전에는 연애와 일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도 꽤 괜찮게 살 수 있었으니 당연히 결혼 후에도 이런 생활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몸만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부분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다시 말해,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전보다 그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일하는 데 있어 조금 무능력해진 것 같아 솔직히 조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피임을 하기 시작했고 3년 정도만 바짝 일을 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아이를 갖기로 남편과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아이를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가 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뜻이 그렇다면 아이는 조금 천천히 가져도 돼. 그동안 당신 일 열심히 해서 안정 찾아봐.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래도 돼. 고마워, 자기야. 나 딱 3년 정도 일에 집중하고 그 후부터는 당신 똑 닮은 아들 낳을 거야. 어차피 당신이 장남이니까 아들도 낳아야 하잖아. 난 딸도 좋아. 물론 부모님은 손주를 원하시긴 하시지만 아들 낳는 비법 같은 것도 많이 떠돌아다니던데. 뭐, 우리 잘 노력해서 그때 꼭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자. 알았지? 남편의 배려 덕분에 저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좋은 성과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어찌나 고마운지 세상에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님 역시 정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친구들의 시어머니를 보면 일보다는 빨리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기를 은근히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었고 지혜롭고 인자하셨답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어져 나가면서 저는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편이었고
성격이나 인품이 너무 좋으신 시부모님, 그리고 세상에서 저를 많이 아껴주는 남편, 이민호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남편에게는 2살 아래의 남동생, 이민재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순진할 만큼 착한 성격에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뭐랄까 조금은 시동생과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나이는 시동생보다 2살 많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보다 더 많은 5살 위였어요. 말하는 투나 사고방식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늦게 결혼했고 시동생도 홍기가 꽉 찬 나이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저희 집 며느리로 들어오고 제 동서가 된다는 것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한번 속마음을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나는 있잖아. 민재 도련님이 왜 그 여자랑 결혼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민재 도련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한 분인데 그 여자는 진짜 너무 다르잖아. 그러게, 나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동생이 좋다고 하니 뭐 별 수 있나. 아니, 여보, 나이도 처음에는 2살 어리다고 해놓고 거짓말 들통났잖아. 피부샵에 오는 손님들도 남자들이 엄청 많다잖아. 난 왠지 뭔가 그 여자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에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피부샵에서 남자 고객들이 온다고 그게 뭐. 또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건데 너무 그러지 마.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같은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건 아니잖아. 다양한 직업도 있고 전문적인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좋게 생각하자. 응? 나는 아무래도 그 여자가 민재 도련님을 좀 이용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도련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난 그저 그런 게 속상해서 여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지 마. 당신 요즘 회사 일 너무 바빠서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래. 내 동생 한번 믿고 맡겨보자. 분명히 잘 살 거야. 남편은 걱정은 되기는 하지만 동생의 결정을 믿고 따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긴 누군가를 좋아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버리면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민재 도련님도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말려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걱정을 아주 한보따리 하긴 했지만 제가 딱히 시동생의 결혼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확실한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동생의 예비 신부를 미워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었을 뿐이니까요.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님 역시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분이셔서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분이지만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재 도련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아, 네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보기에 그 여자는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구나.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정말 많이 사랑해요. 이유도 없이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제가 선택한 여자라고요. 제가 살면서 가장 사랑한 여자예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래, 또 나이를 속인 것부터 해서 배속에 임신한 것까지 모두 다 거짓말 아니니. 우리 집 재산이나 안 물어보고 하는 것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고 보기가 힘들어. 엄마, 요즘 사람들 중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속으로 다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저한테 꾸밈없이 솔직하게 다 말해주는 그녀가 너무 좋아요. 좋다고요. 처음엔 그 여자가 뱃속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부분까지 거짓말을 할 정도면
보통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민재 도련님에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민재 도련님은 그대로 결혼을 밀어붙이셨죠. 민재 도련님은 좀 한 가지에 꽂히면 앞뒤 보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조금 답답할 만큼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는 민재 도련님의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민재 도련님은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어요. 어렸을 적 저희 남편을 보느라 민재 도련님이 뜨거운 국물에 팔뚝을 대어서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는지라 더운 여름에도 반팔을 입는 것을 꺼려하고 친구들에게 놀림까지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민재 도련님은 친구도 별로 없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해갔고 시어머니는 그런 민재 도련님을 가슴 아파했다는 것을 남편에게 들었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어머니는 항상 민재 도련님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반대하신 적이 없다고 해요. 조금 맞지 않는 생각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민재 도련님을 후원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 존재인 민재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를 데려왔으니 시어머니 눈에는 그래도 기특하고 대견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 자식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 말이죠. 민재 도련님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5살 많고 피부샵을 운영하는 여자 최은경과 말이죠. 여기저기 조금 성형을 한 흔적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보톡스 같은 것도 많이 맞아서 주름이 없고 탱탱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귀엽고 전혀 하나도 얼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신이 손아래 동서이긴 하지만 나이가 저보다 2살이나 많으니 딱 뜻이 인생 선배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서 저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보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 고역이었어요. 척이 내가 2살 위인 건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 존댓말 하는 건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보다 2살 아래인 형님이 아직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좀 한 수 가르쳐줘야겠어. 이런 자리에 음식 준비하는 센스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실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라니 창피하게 결혼 전에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착오로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잘 된다고 했어. 형님이 이렇게 못하면 덩달아 나까지 욕먹는다고. 같은 며느리로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난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근데 동서는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이 많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꼭 그걸 결혼해봐야 알아. 인생 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아무튼 앞으로 버치반에 행사할 거 있으면 혼자 섣불리 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얘기해. 내가 알아봐서 할 테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말로 제게 훈계를 하면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저는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일만 하느라 이런 쪽 일을 잘 모르긴 했었지만 그래도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한 손아래 동서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된 최은경 동서의 이런 행동은 시어머니 생신 때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최은경 동서가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박영자 시어머니는 평소에 검소하시고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본인이나 가족의 생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마치는 것을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번 생신 때에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신 3일 전날 최은경 동서가 제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까치, 이따가 어머님 생신인 거 알지? 내가 호텔 예약해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호텔이? 동서. 호텔은 무슨? 시어머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안 좋아하셔요. 갑자기 호텔을 왜 예약했어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어머님이 그런 거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참, 형님은 너무 단순해.
세상에 자기 생일 그렇게 챙겨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동서보다 내가 더 어머님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어요. 어머님은 거창하게 그러는 것보다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예약을 하면 어떡해요. 내가 형님이 결혼도 먼저 해서 이 집안에 대해서 잘 아는데 커츠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형님은 이 집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건물이랑 땅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야. 그런 걸 안 좋아한다는 거야. 이 집안 꽤나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직장 생활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단순해? 뭐라고? 아니, 크게 재산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리고 동서는 그런 걸 다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해요? 허유, 답답해. 무슨 대화가 통해야 집 말을 하지? 아무튼 그날은 나한테도 너무 소중한 날이니까 그런 줄 알고 끓이러 와. 이만 끊어 갑작스레 걸려온 최은경 동서의 전화에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에 호텔 예약을 해놓은 것도 황당했지만 이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도 정말 황당했죠. 솔직히 저는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내세우시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워낙 겉모습이 검소하시고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도 오래된 국산차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별로 들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그런 걸 민재 도련님이 일일이 다 알아서 말을 해줄 리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워낙 그런 걸 드러내놓고 자식들한테 말을 하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최은경 동서는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자 불효시처럼 시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자신이 예약한 고급 호텔로 모시고 갔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식구들끼리 다 같이 식사나 하시는 줄 아셨는지 호텔 레스토랑 예약에 이어 호텔룸까지 잡아놓은 것을 아시고는 불편한 내색을 하셨죠. 아니, 이게 담 설마 내 생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첫 생신이기도 하고 또 제가 결혼 전에 보니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기세요. 오늘은 어머님의 날이 있잖아요. 헌법 뽑고 작은 애야. 그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나는 솔직히 이런 곳은 부담스럽거나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거디 화려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그래도 제 성의인데 그냥 오늘은 기분 좋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깜짝 선물로 고백할 것도 있고요. 저 임신했어요. 어머님. 아니, 정말이야. 그게 정말 아이를 가졌다고? 화친. 자게 말을 할지. 어휴,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나? 그래. 고맙다. 작은 애야. 고마워. 우리 집안에 장손이 필요하니까 꼭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든든하게 이 집안을 책임질 아들 말이에요. 아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저 몸 건강하게 태어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최은경 동서는 고급 호텔 안에서 특급 고백을 하더군요. 뱃속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선언에 불편해하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다 나이가 꽉 차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다만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 그걸 이해해 주셨던 것뿐이지 속으로는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으셨을까 했어요. 최은경 동서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왠지 최은경 동서의 임신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왠지 그냥 그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박 2일 내내 호텔 안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호텔 앞에서 산책하며 느낀 건 역시 아이가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 최은경 동서가 아이에 대해서 시어머니와 얘기를 하고 나누는 것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뭔지 모를 끈끈한 소통 같은 것도 느껴졌고요. 순수하고 착한 민재 도련님 역시 최은경 동서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한없이 기뻐하며 입이 귀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는 어쩌면 남편도 간절하게 아이를 기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일이 끝나고 저는 결심했죠.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말이에요. 마침 남편과 약속한 3년이라는 시간도 지났고 제 나이도 있고 하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에게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니 남편 역시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이제 아이 가져. 최은경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아이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정말. 그게 정말이에요. 여보, 안 그래도 나도 당신한테 그 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기뻐해주니 나도 고마워. 나도 일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아이 갖는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보게. 저는 그렇게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피임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죠. 하지만 임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도록 임신의 기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만 조급해졌습니다. 그 사이 최은경 동서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여러 가지로 제게 임신했다는 유세를 떨었죠. 아니, 형님은 내가 깼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야.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언제 갖겠다는 거야. 동서,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뭐,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오겠죠. 형님, 애가 뭐 그렇게 막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미리 준비도 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임신하고 싶다고 하면 뿅 하고 생기나. 아무튼 헛똑똑이. 헛똑똑이 일만 잘하면 뭐해. 여자 구실을 잘해야 사랑받지.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이 형님인데 여자 구실이라. 어쩜 그렇게 말을 막 해. 막하다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뱃속에 가 다 듣겠다. 임산부한테 화까지 내고. 정말 형님, 그러다가 임신도 안 된다. 신보를 곱게 써야지. 최은경 동서의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먼저 임신한 것까지 제게 생색을 내며 막말을 짓거렸으니까요. 그런저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야 최은경 동서도 제게 아무 말을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 마음은 조급해졌지만 쉽게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 다니며 시험관 시술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최은경 동서는 정말 떡두꺼비 같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였고 온 가족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아들 손이 귀한 집이라 아들을 꼭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그런 걸 막 티내고 아시는 분이 아니신데 얼마나 좋으셨는지 제 앞에서도 티를 내셨어요. 아이고, 장하다, 장해. 우리 집에 드디어 손주가 생겼거나. 내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내가 면목이 생기는구나. 허이구, 네 손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더욱 작아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온 집안에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나 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제 마음을 아는 남편이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며 저를 달래주긴 했지만 솔직히 그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생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제 마음은
더더욱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그러나 보다 싶어 나중에는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하면서 저는 시험관 시술을 했어요. 간절히 원하고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은경 동서가 아이를 낳은 지 2년, 3년이 지나고 4년 차가 될 때까지도 제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직장을 휴직한 그냥 무직의 아줌마가 되어 있었고 시험관 시술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어요. 살도 찌고 자신을 가꾸지도 않았으며 성격도 아주 많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댁에 가서 최은경 동서와 함께 있을 때에는 속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만 같았죠. 최은경 동서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벌써 5살이 되었는데 저는 그동안 모래놀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손주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으셨습니다. 처음 태어나고 돌이 될 때까지는 정말 많이 예뻐하시면서 손수 아이도 봐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런 행동이 조금 변하신 것 같았어요. 최은경 동서를 대하는 태도 역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셨는데 최은경 동서 역시 뭔지 모르게 시어머니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툭툭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최은경 동서는 움직일거리며 말을 더듬기도 했는데 특히 최은경 동서의 아들에 대해 말을 꺼낼 때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민서는 어째 아빠 얼굴이 하나도 없네? 아이들은 커가면서 12번씩 얼굴이 바뀐다고 하는데 말이야. 아, 어머님, 요즘은 뭐 엄마도 많이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엄마도 닮긴 한다고 하니 그래도 한두 군데쯤은 아빠 모습도 있어야 하는데 특히 아들은 뭐 좀 크면서 달라지겠죠?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언제가 괜찮으세요? 제가 이번 달에 손님이 좀 많이 와서 어머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몇 번 아이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최은경 동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은경 동서의 아이는 몸집이 아주 크고 식탐이 유달리 많았는데 그 모습은 민재 도련님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합니다. 민재 도련님은 작고 왜소한 체격에 웃을 때 눈웃음 치는 귀여운 스타일이었는데 아이는 날카로운 눈매에 아주 커다란 체격을 갖고 있었죠. 그래도 민재 도련님은 그저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며 아주 행복해하며 지내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댁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친척들끼리 모두 시어머니 집에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도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실패한 결과를 알게 되어 기분이 울적했던 날이었어요. 이렇게 모임이 있는 날이면 모두가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리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 아이가 없어 이상하게 남의 눈치를 보게 되었거든요. 다들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서 나와 조용히 주방 한켠에 앉아 배고픈 허기를 달래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최은경 동서가 제게 와서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애도 못 나는 게 밥은 잘 처먹네? 형님은 밥이 입으로 넘어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내 말이 맞잖아. 애 없는다고 난리친 게 한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말이야.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아직 애도 못 낳고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아고 하니 지금 말 다 했어. 뭐? 낳은 게 무슨 죄야? 나도 애 갖고 싶어서 노력 중이라고. 최은경 동서의 말이 정말 너무 심하잖아.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참나. 지금 자격지심 부리는 거야.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을 말한 건데 뭐 그리 화를 내. 최은경 동서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죠. 최은경 동서는 불효시처럼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착한 척을 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제게 막대하게 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최은경 동서에게 버럭 화를 내며 동서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런 못된 년 같으니라고 찰싹하는 찰진 소리와 함께 최은경 동서는 뺨을 움켜쥐었고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에? 왜 이러세요? 이런 못된 년,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능멸해?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따로 없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뺨을 때린 것에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이어서 최은경 동서의 머리와 등짝 등을 마구 두들겨 패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를 말렸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내가 이런 년은 살다 처음 본다.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내가 정말 혹시나 했어. 설마 사람이면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 하면서 말이야. 네가 우리 아들을 뭘로 보고 우리 집안을 뭐로 아는 거야. 제가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최은경 동서를 두들겨 패셨어요. 최은경 동서 역시 한 성격 하는지라 시어머니에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아니, 정말 어머님, 왜 이러시냐고. 말을 하세요. 말을. 무식하게 사람 패는 게 재주가 있으신가? 자꾸 이러시면 저 신고할 거예요. 오냐, 신고해라. 신고해. 내가 판하던 거 다 놔도 너 신고할 거야. 어디서 파란 피워서 딴 노매를 낳아다가 우리 집에서 기어코 꼬리지. 핏줄을 빨아먹어도 유분수지.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모를 줄 알았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 어째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어가지고. 형님, 네가 그런 음모 꾸민 거냐고. 애 못 낳은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함해. 이런 나쁜 년. 최은경 동서는 그 화살을 제게 돌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뭔가를 말해서 시어머니가 저렇게 화가 나셨다고 생각했나 봐요. 최은경 동서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 쪽으로 와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거실 쪽에 있던 남편과 민재 도련님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주방으로 와서 시어머니와 최은경 동서를 말렸습니다. 엄마, 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사람한테 왜 이래요? 엄마, 민재 도련님은 놀란 토끼 눈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았죠. 시어머니는 민재 도련님을 보시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맺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도 모르고 샀냐, 이놈아. 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 네 아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놈아. 눈, 코, 입부터 몸까지 어디 하나 똑같은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너만 모르냐, 이 바보야.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봐라. 널 닮은 구석이 하나라도 있는지. 이 사람 닮아서 그런 거지. 애기 엄마를 닮은 게 죄는 아니잖아, 엄마. 이 사람한테 왜 그래? 얼른 진정해, 엄마. 진정해. 진정하긴, 이놈아. 내가 다 조사해봤어. 인연이 그리스 인연이 다른 놈하고 바람 펴서 나온 놈을 데려다가 키운 거라고. 내가 다 검사해보고 다 알아봤다고. 다른 놈 애면 10식이나 살면서 말이야. 허이구, 내 팔자야. 시어머니의 발언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모두가 멀뚱해져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몇 초 동안의 침묵이 흐르고 나서 최은경 동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 구요? 민서야,
얼른 나와. 집에 가게. 가긴 어딜 가. 내가 그냥 보내줄 것 같아. 이 집안을 무시하고 속인즉 값은 받아야지. 바람핀 주제에 남의 집 재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부동산 투기하면서 물어본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응. 너란 년은 도대체 내 아를 사랑하긴 한 거야. 아예 처음부터 착점하고 우리 집에 온 거야. 어머님, 지금 많이 흥분하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저 이만 가볼게요. 민서야, 얼른 옷 입고 나와. 엄마랑 집에 가자니까. 옆에서 뭐 해? 뭘 그렇게 보고만 있어? 집에 안 갈 거야. 가자. 나 집에 갈래. 어디서 내 아들을 불러? 네가 바람펴서 40대 아들만 데리고 나가라. 내 아들은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단호한 어조와 눈빛으로 최은경 동서를 쏘아붙이셨어요. 최은경 동서는 많이 당황했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말까지 더듬고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더군요. 옆에 있던 민재 도련님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짐을 챙겨 최은경 동서와 아이와 함께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보여주시며 민재 도련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 봐라. 이걸 보고도 네가 저희랑 같이 가고 싶으냐? 너랑 어디 하나 똑같은 구석없는 놈을 낳아다가 키우다 네 아들. 이제 다 끝났어. 그 만나자 너를 단 한순간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는 여자야. 우리 집안 돈 보고 착한 너를 이용한 거라고. 그동안 아주 더러운 머슴처럼 부려온 거 내가 모를 줄 안. 이 애미가 에바지로니. 집에 가보면 아주 설거지부터 빨래 기는 것까지 너한테 다 시키는 것도 내가 다 그냥 눈 감았다. 우리 집안 장손을 낳아준 며느리니까. 엄마, 이게 다 무슨. 이제 저 여자에 대해서 알겠지? 어떤 사람인지 네 눈으로 똑똑히 봤지. 엄마가 결혼할 때부터 말리니 요를 알겠지.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다. 민재 도련님은 흐느껴 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리고 최은경 동서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후다닥 그 집을 빠져나가기 바빴는데요. 나갈 때까지 친척분 중 이모님 한 분이 최은경 동서의 뒷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최은경 동서는 거실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옆에서 최은경 동서의 아이는 울고불고하며 그 이모님을 때리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 왜 때려? 우리 엄마 때리지 마. 나쁘다. 주먹 나쁘다. 할머니, 아이고, 이런 못된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아주 초상집이 되겠다. 이런 쓰레기 같으면 때리지 마. 우리 엄마야. 때리지 마. 시파 할머니. 까본데 우리 엄마 때려. 아이고야, 아들아, 끝장나게 키웠구만. 어디 남의 씨 쭈르륵 내려다가 이 집안 피를 빨아먹느냐. 이거 사는 평생 죄값 받을 거다. 이 못된 것. 결국 최은경 동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 도련님에게 집을 내놓으라, 자신에게 반을 주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혼하려면 재산의 반을 떼어 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은경 동서 역시 이혼 소송의 거액 재산 분할에 대한 것을 다시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피부샵을 하면서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시댁에서 물려받을 재산에 대해 미리 분할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콧방귀도 끼지 않으시고 결국 이혼 소송을 승소로 이끄셨어요.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쳐간 저희 집은 한동안 정말 조용했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시댁 모두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로의 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민재 도련님은 집을 바로 정리한 후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고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자신의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불을 끄고 나오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민재 도련님을 향해 소리치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다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에게도 데려가 민재 도련님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죠.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어.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다 기다려줄게. 기다려줄 수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엄마, 아들이 못나서 죄송해요. 못난 아들 때문에 엄마까지 그런 꼴을 당하고 하니 아들, 엄마가 못나서 그래. 엄마가 좀 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다. 앞으로는 엄마가 너 꼭 지켜줄게. 걱정 마. 시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민재 도련님은 8개월 정도 후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장은 잃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치유가 되었다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아시는 시어머니는 민재 도련님에게 주려고 했던 땅의 일부를 정리해서 작은 카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민재 도련님은 카페를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해도 주어진 일에 민재 도련님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 거예요. 덕분에 저도 가끔 맛있는 민재 도련님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그런 소란이 일어나고 난 후 한동안 마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고생을 좀 했어요. 이렇게 가까운 가족한테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꽤 충격을 없애는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신혼 때보다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가 받았을 충격을 위로해주며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며 그 덕분인지 1년이 지난 후에 자연 임신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험관 시술까지 해도 안 생기던 아이가 자연스럽게 저희 곁에 찾아온 것이에요. 처음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2줄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10번이나 더 해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 덕분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민재 도련님까지 너무나 행복했고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답니다. 장하다, 우리 며느리. 아가, 정말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아이를 가졌어야 했는데 아니다.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이 있니? 나는 열심히 일하는 네 모습도 너무 좋았어. 우리 아들도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 능력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 그래서 네가 부러웠다. 하루빨리 장손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네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참 많이 했어.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어머님은 제가 너무 본받고 싶은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상처는 다 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꾼다. 어쩌면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찾아온 걸 수도 있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니까 우리가 정말 잘 키워보자꾸나. 네,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해서 뱃속에서 잘 품고 세상으로 나오게 할게요. 그렇게 10달을 뱃속에 품고 저는 남편과 똑 닮은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에 조심하게 행동하느라 솔직히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임산부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신생아일 때 밤잠을 못 잔다며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 손목이 아프다고 목욕시키는 것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맡아 해주셨답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행복하게 산후조리를 마쳤고 잠이 모자란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남편과 시어머니 누구한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최은경 동서한테서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었답니다. 낮부터 술을 마셨는지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태껏 그 애가 남편 해가 맞느냐고 하면서 쌍욕을 하고 뭐라 짓거렸는데 결론은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아서 그냥 끊어버리고 번호를 수신 차단해버렸는데 대충 그런 얘기를 짓거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최은경 동서가 했던 피부샵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버려 있더라고요. 최은경 동서가 낳은 아이와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겠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 제 인생 최악의 일인 것 같아요. 살면서 그렇게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는데 회사 팀장님이 다시 나와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시어머니가 흔쾌를 맡아주시며 저보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랜 기간 쉬었던 탓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머리도 잘 굴러가지 않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적응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해서 시어머니께 양육비를 드린다고 해도 마다하시고 오히려 저를 위해 사골 국물까지 우려내어 끓여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멋있는 분이시죠? 가끔 이곳의 사연들을 들으면 아주 나쁜 시어머니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시어머니세요. 저도 나중에 이런 시어머니가 되어야 할 텐데 마음처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같아서는 아들을 평생 품에 놓고 결혼도 시키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한 요즘 용기를 내어 지난 일들을 꺼내보았는데 제 이야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라도 후를 털어낸 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기분이 좋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곳에 털어놓아 보세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수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고 가족의 사랑과 의지에 대한 의미 있는 교훈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거나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서 또 다른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